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두 문제지? 도형의 그림에 활용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비슷한 문제입니다. 맞죠? 결국 60번도 63번도 마지막에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들을 동원합니다. 지금은 지식이라고 해봐야 중학교 수학이니까 끽해봐야 뭐 닮음, 원의 접선과 관련된 어떤 내용, 원의 접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원과 접선의 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또 너희들이 싫어했던 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던가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리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나머지 것들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모의고사에서는 나올 수 있다. 이번 3모. 오케이. 3모 언제냐? 24일? 23일. 2주도 안 남았네. 잘 봐요. 거의 뭐 중학교 수학, 그냥 중학교 수학으로 희한하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는 뭐다? AC, EB를 잇는 최단거리의 길을 만든다. 뭐 해야 돼? 요거, 최단거리니까 요거 점들을 다 일직선으로 연결해주면 되겠다. 그치? 여기서 여기도 일직선, 여기서 여기도 일직선. 그래서 이 경로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근데 그게 뭐 해주세요? 가장 짧아지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네? 뭔가 미지수들이 필요하겠네. 이것들을 구하기 위한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야? 가로와 세로 아닐까?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요 녀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요 녀석 만들어 주세요겠네. 그 다음 뭐지? 3루트 3에 A. 저게 6이 아니라 B죠. 여기까지. 그 녀석들의 합의 뭐 찾아주기? 최소값 찾아주기 아니겠니?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필요한 거. 그 다음 또 뭐 있지? 주어진 거 한번 보자. 쭉 보자. 요거. 이거를 만들 필요가 없었네. 요 대각선의 길이는 이쪽 대각선과 일치하죠. 근데 이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니까 얼마? 3루트 3이잖아. 그럼 너희들이 찾은 거는 요 흰 색깔 요 녀석의 식을 구한 게 아니라 이 녀석의 길이가 3루트 3이 된다라는 그거. 누구?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다? 3루트 3이다를 이용하라는 얘기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 27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경로의 길이, 최단 거리 길이라고 할게 그냥. 길이를 구하러 가자. 뭐가 나와요?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의 합입니다. 얼마예요? 9루트 3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겠네. 구해볼래? 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가 아직 안 쓴 조건 하나 보이지? 뭐 안 썼어? 부채꼴에 내접하고 넓이가 11인. 그래서 뭐 하자? AB가 얼마다? 11이다. 그럼 끝났네. 어떤 문제예요? 제곱의 합을 줄게. 곱을 줄 테니까 합을 구해봐. 라는 그냥 기본적인 곱셈 공식 문제다. 그죠? 됐죠? 이거 60번 질문 누구였지? 됐어요? 네. 답은 생략할게요. 다음으로 가보자. 63번도 비슷할 겁니다. 자, 정리할 것은 얼른 정리해요. 어디까지가 스텝 2냐? 끝이네. 갈까? 63번.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4. 이런 거 볼 때 일단 문제를 쭉 읽으세요. 그림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읽으면서 근데 그냥 읽고 끝이 아니라 읽으면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냐 없냐 잘 보면서 없으면은 표시점 하면서 갑시다. AB의 길이가 4, BC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이 있고요.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가 중심. 그때 AD 위에 있는 점이 아닌 선분 AD 위에 있는 점이 아닌 호 BC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뭐야? 요 점은 제외한 나머지 요런 호 위에 있는 점 P라고 하네. P 에서 선분 AB를 향해 내린 수선의 발 Q. 그 다음에 선분 AD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냐? R. 그림 좀만 옮기자. P 여기로 가자. 그리고 나서 AQPR의 대각선의 길이. 자, 요 직사각형에 대한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다.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한 재료들을 미지수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저 녀석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결국 저 녀석의 가로와 세로가 필요한 거네요. 그럼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뭐로 표현을 할까? 그냥 뭐 A와 B로 잡자에서부터 출발을 해도 되고, 그치? 아니면은 내가 꼭 중학교 때 꼭 이거 나오지. 방정식 처음 배울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둔다. 이런 식으로 보통 중학교 때 배우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꼭 구하고자 하는 놈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주어진 걸 미지수로 잡을 때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미지수는 어디로 잡는 게 사실은 편할 것 같아? 요만큼의 길이만 나는 A로 잡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얘는 4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쪽으로 소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가 지금 A가 된 거지. 중심에서. 그때 요 녀석의 길이 있지. 얘가 B가 낫지 않을까? 왜? 그러면 요거 높이가 4-B라고 두면 되니까. 그럼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놈을 보면 뭐야? 우리는 4 플러스 A와 4-B를 곱한 녀석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전개를 했을 때 16 플러스 4A-4B 그래서 4로 묶고 마이너스 AB 너희들한테 찾으라는 게 이거는 A-B와 A 곱하기 B를 찾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와도 된다. 그치?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져 있는 녀석을 가보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나는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한 것 같긴 한데 결국 조삼모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불편한 대신에 다른 데서 씌워주면 되지. 자, 가자. 쟤 뭐야? 대각선의 길이 루트 4 플러스 A의 제곱에 플러스 4 마이너스 B의 제곱. 얘가 뭐예요? 4루트 2. 양변을 제곱합니다.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8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32. 양변 제곱했죠? 얘도 제곱할게요. 32. 그럼 얘네들 사라지거든. 그럼 능용했다 치면 A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어. 식 하나 알고 값 바로 구할 수 있니? 아니죠. 보통 식 하나가 더 필요하지. 그 식을 구할 때 결국 필요한 게 뭐냐면 얘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AB를 잡으면 결국 얘가 불편하고 여기서 AB를 잡으면 여기서 불편한 거라서 이건 조삼모사인 것 같아. 어쨌든 저 녀석 길이 사용해주면 된다. 그쵸? 바로 갈게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제곱한 거. 아니 피타고라스 정리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뭡니다? 반지름의 길이 4입니다. 16이네요. 그러면 이제 식 3개. 하나, 둘, 셋. 됐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뭘 찾아가자? 여기에서 너희들은 처음에 A-B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한 번 더 곱셈공식의 변형 같은 거 이용하면은 AB 구할 수 있을 거고 걔네들로 답 내면 된다. 맞죠? 오케이? 계산 생략할게요. 65번 가봐야지. 그래서 활용형 문제는 이게 이제 내신고쟁이라서 조금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긴 하지. 근데 계산형의 문제, 마지막 계산만 남은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 앞에 있었던 문제들에 비해서 쉽습니다.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식, 주어져 있는 식들을 좀 잘 이용하자고. 원이 아닌 내용에서는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문장을 식으로, 그 다음 문장을 또 식으로, 그 다음 문장을 식으로 고치면 걔네들이 다 재료가 끝인데 원에서는 원만이 갖는 독특한 성질들,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라던가 어서와요. 접선에 대한 성질이라던가를 사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알았죠? 그것 때문에 원 문제가 좀 유독 질문이 많기는 할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뛰어왔어? 그래요. 고생했어요.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65번으로 가볼까?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이게 누구 질문이었지? 아까 63번? 됐어? 가자. 65번 fx, gx, hx에 대하여 뭔가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네. 내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제일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눗셈에 대한 거 뭐 쓸래? 였다. 그치? 그래서 일단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내용은 뭘 구하고 싶은지, 무엇이 나와 있는지를 보면서 왜 그렇게 풀기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책에서도 나도 똑같이 풀지만 너희들은 이걸 써도 되겠네라는 식의 풀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마풀에는 유독 그런 게 많은데 여기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갈게요. 첫 번째, 직접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죠.
직접 나눠서 누구누구를 구할 수 있다.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직접 나눗셈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근데 개수만 따와서 그냥 표기하는 방식이 좀 쉬워진 것 뿐이지. 어쨌든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 정리는 뭐만 구하는 거예요?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이고 항등식에서 구하고 싶지 않은 몫을 사라지게 해서 누구만 구하는? 나머지를 구하는 어떤 방법? 수치대입법을 사실은 이용한 거라 그랬지. 그래서 저거 나머지 정리라고 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들 사실은 수치대입법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런 얘기 했었는데 내신고쟁이에서는 사실 그 유형들에 대한 이름이 안 나와서 딱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센이나 마플, RPM, 기타 등등등 너희들이 풀었던 문제집 중에 좀 기본적인 난이도의 문제집들 보면 다 유형별 설명이 나와 있잖아. 그 유형들이 이름 보면은 다 나머지 정리 하고 있는데 사실은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나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수치대입법을 쓰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 어쨌든 결국은 뭐예요? 목과 나머지를 물어보는데 나머지 정리 쓰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만 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항상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나? 아니요.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각각 언제 사용하는지를 기억하라 그랬고 조립제법은 언제? 1차식이긴 한데 최고차의 개수가 1로 나누는 경우. 그때 사용을 하는 게 조립제법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립제법을 반드시 1차의 개수가 1인 걸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니? 그거는 아니라 그랬고 최고차의 개수가 뭔가 2, 3 들어가면은 몫의 부분을 좀 바꿔주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나머지 정리는요. 어떤 1차식으로 나누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마다 항상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가지 직접 나눗셈이나 조립제법은 언제 사용하지 못한다? 나누는 식이나 나누어지는 식을 알 때만 쓸 수 있다. 즉 모를 때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 나머지만 물어보긴 물어봐. 근데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2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나머지 정리 탈락. 그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물어본다. 목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는 직접 나눗셈이나 조립제법을 써도 되니? 상관은 없지만 일단 조립제법도 탈락. 왜? 2차식으로 나눈다라고 했죠. 그러면 직접 나눗셈만 답이니? 근데 만약에 나누어지는 식이 fx면 얘도 탈락. 그럼 방법은 다른 거밖에 없지. 그게 바로 직접 나눗셈에서 나오는 검산식을 이용하는 검산식을 이름을 바꾼 나눗셈의 관계식이라는 게 있었고 나눗셈의 관계식은 뭘 이루는 말이다? A는 BQ 플러스 R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수업이라면 일요일 날 했던 수업은 여기서 한 번 더 어디로 넘어갔었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검산식이었던 나눗셈의 관계식은 결국 양변이 동일한 식, 즉 무슨 식?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관계식을 쭉 썼는데 나누어지는 식이나 나누는 식이나 나머지 부분에 미정계수 예를 들어서 A나 B나 C 같은 게 있다 치자. 그럼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문제였을 거고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스스로 수치대입법을 쓸래 개수비교법을 쓸래를 고민해야 된다 그랬고 그 중에 수치대입법을 쓰는 일부 문제들을 좀 쉽게 나머지 정리 공식처럼 해놓은 것뿐 그 외 나머지는 수치대입법을 쓰시면 됩니다 라고 했었어. 물론 어쩔 수 없이 개수비교법을 쓰는 문제도 있고 여기까지 설명한 게 일요일날 수업이었죠. 그러면 이제 65번 가보자. 처음에 뭐야? 나누어지는 식을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뭐 해줘야 돼? 관계식을 쓰고 고민을 할게요. 2fx 더하기 3gx를 누구로 나누면? hx로 나누면 몫은요? 얘기가 없네. 일단 내가 q1으로 이름 붙일게. 그때 나머지는 뭐다? 5x제곱. 그때 여기서 엄청난 힌트. 나머지가 2차다. 그 말은 hx는 3차 혹은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또 다른 나눗셈에 대한 내용 똑같네. 4fx 더하기 3gx. 이번에도 hx로 나눴대. 몫은 역시 언급이 없으니까 q2로 이름 잡자. 나머지는 뭐다? 역시 2차다. 그 다음에 30 이하의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이번에는 뭐래요? m 곱하기 fx
더하기 n 곱하기 gx가 이번에는 뭐한대? hx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m 플러스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찾아주세요. 둘이 뭐 해야 되겠어? 적당하게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되지 않을까? 누구 사라지도록. 나머지 부분 사라지도록. 왜? 얘네들은 아무리 잘 더하고 빼더라도 hx를 절대로 묶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얘네들 몇 차 이상이라 그랬거든. 3차 혹은 그 이상. 그럼 얘네들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래서 위에 거 몇 배? 3. 밑에 거 몇 배? 5배 하면 안 되고 K배, L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죠? 그렇게 해서 둘이 뭐 하면? 빼면은 우변은 뭐만 남아? HX로 묶여있는 어떤 지저분한 식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대신에 좌변에 있는 녀석은 누구? 위에 거 적당하게 3K배, 밑에 거 적당하게 5L배. 근데 MN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LK, KL은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그 중에서 또 가장 작게 하려고 하니까 KL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생각하면 돼? 둘이 1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아니다. 빼가지고 얘네들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거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일단 뭐다? fx의 개수. 뭐가 만들어지겠네요? 6k 마이너스 20l. 두 번째, 여기도 9k 마이너스 15l gx. 그래서 얘네들이 더해졌을 때, 맞지? 더해졌을 때의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찾아주세요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m 빼기 n, m 더하기 n, 맞니? m 더하기 n 뭐 나와? 15k 마이너스 35l.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앞에 있는 얘네들이 여기도 마찬가지. 둘 다 뭐여야 해? 아까 m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양수여야겠다. 그치? 그거 고민하면서 k와 l의 순서상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 답이 뭐야? k가 뭐가 되고 l이 뭐가 되면 될까? 야, 저거 찾는 게 더 어렵다. 조금만 고민해보자. 하나는 잘못 잡았다. 하나는 K배, 하나는 L배 하면 안 된다, 그치? 생각해보니까 얘들 계속 똑같이 맞춰서 사라지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3배, 5배는 너무 하나 이걸 거야 라고 한 거지. 사실은 사라지게 하는 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서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라서 내가 K배를 한 건데, 그럼 여기도 똑같이 K배 해줘야 15x제곱, 얘도 15kx제곱 나와서 둘이 사라진다, 그치? 요렇게 생각해야겠네. 그래야 여기가 플러스 제로, 즉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는 의미가 됐고, 그럼 좌변은 다시 계산하자. 얘는 6k, 얘는 20k. 둘이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4k.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더 쉽네? 얘는 9k, 얘는 마이너스 15k. 더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6k. 그리고 gx. 그리고 얘가 지금 m이고 얘가 지금 n이잖아. 근데 둘 다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더했을 때 가장 작고 싶으면은 k는 뭐면 되네? 이거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m 플러스 n이 뭐가 나와요?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뭐 나와? 얘는 7이고 얘는 3이란 얘기지. 얼마? 10 나오겠네. 두 번째, 이번에는 k에 뭘 넣어주면 될까? 최대값도 구해야 되는데, 아, 30 이하가 있었구나. 그러면 30 이하니까 뭐 하면 돼? 요거 2배까지만 가면 되겠다, 그치?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배. 그래서 m은 얼마? 그리고 n은 얼마? 각각 구해서 최대값인 상황 가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 28.
얘는 얼마? 12. 더해주면 얼마? 40. 그 둘이 더해서 답은 50 나오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끝. 그래서 어쨌든 형태 자체를 어떤 꼴로 만든다? 얘를 뭐 했다? 얘로 나눈다. 그때 묶여있는 요 놈이 뭐가 되는 거다? 한 방에 그냥 몫이 되는 거고 뒤에 나머지 부분이 없어지도록 만든 거지. 그래서 여기 상수항 부분 된 겁니다. 나머지 부분. 알았죠? 그런 개수비를 찾은 거고, 그 다음에 66번 가보자. 66번 질문인 사람 다 손 들어봐봐. 이거 누구야? 66번 맞나? 맞는데. 서율인가 보다. 여기는 없어? 서율이구나. 자, 가자. 얘는요, 사실 내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 중에 그 말만 기억하면 풀 수 있어요. 나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고치면 뭐다? 용현아? 같은 의미? 묶어준다. 묶는다라는 게 나눈다라 했지. 그때 묶여 들어가는 놈이 몫이 되는 거고,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빼놓은 놈이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꼴로 만들어주세요? px를 이렇게 묶어주세요를 연습시키는, 약간 나눗셈과는 좀 무관하고 묶어주는 형태로 풀어주세요라는 얘기지. 그럼 지금 여기서 힌트는 x-1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세요라는 얘기 아닐까? 끄집어내자. 여기에 4승, 여기에 3승, 여기에 x-2의 제곱. 차수 낮은 놈은 당연히 제곱이니까 바깥에 있는 3승 안에서 x-2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묶여 들어가 있는 놈들은 뭐가 들어가요? 남아있는 놈들은 x-2의 제곱 남고 6의 x-2 하나 남고 플러스 10이 남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녀석만 3승 바깥으로 뽑아내는 거야. 몇 승으로 나가겠네? x-의 몇 승? 6승으로 나가지. 그러면 이제 이 중괄호 안에 있던 놈, 3승 안에 있던 놈만 다시 한번 보세요. 뭐야? 똑같은 식이 뭐 하고 있어? 2번 이상 반복되는 녀석이다. 그치? 그럼 이거 뭐 해주면 되겠네? 치환하는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제발 되라. 인수분해 되냐? 와, 씨, 안 돼? 전개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 그치? 자, x제곱 갑시다. 뭐예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6x 플러스 2x. 상수항 가보자. 4, 마이너스 12 플러스 10이 사라지니까 4.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들의 눈썰미를 원했던 문제네요. 뭐요? 요 녀석이 3승꼴로 바뀌는 공식은 딱 하나지. 그치? 뭐 있어?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하면 3승 플러스 3승. 뭐야?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에다가 a제곱 플러스 ab를 곱해주면은 a 3승 마이너스 b 3승. 그거 밑에 거 이용하는 거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뭐 b제곱 꼴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 있는 6개 중에 몇 개는 3개는 남겨놓고 나머지 3개는 속으로 집어넣으란 얘기다. 그래서 요 녀석이 이렇게 됩니다. 네요. 그럼 m은 3이고 n은 8이 되겠네. 끝. 설치됐죠? 그 다음 70번 가보자. 이게 px니? 여기까지가. 그래서 px 다시 한번 좀 쓸게. 정리 좀 할게. 일단 x-2의 3승이 됐고요. x 3승 마이너스 8의 3승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mn은 찾았고, 그러면 뭐야? m이 얼마니까? 3이니까 9승? x의 9승의 개수와 그 다음에 뭐야?
x의 n승, x의 8승의 개수. 두 개수를 찾아주세요.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냐? 뭐 해줘? 두 항 만들 수 있는 방법들 다 고민을 해보자. 전개를 했다 치면 여기는 x 3승, 뭐 x 제곱, 그 다음에 x 상수 나올 거고, 뒤에 있는 녀석은요? 이것도 3승이야. x의 몇 승? 9승, x의 몇 승? 6승, x의 몇 승? 3승, 그 다음에 뭐? 상수항 나올 거고. 이걸 전개했을 때 만들 수 있는 9승과 8승을 찾아가 보자. 9승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상수항과 여기에 9승을 곱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있어? 여기에 3승과 여기에 6승을 곱하는 거. 그거 만들 수 있고, 8승을 만드는 방법은요, 여기에 제곱과 여기에 6승을 곱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됐죠? 그럼 여기 개수 다 찾아주면 되겠네.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6 플러스 12 마이너스 8. 얘도 뭐야? 마이너스 24. 야, 이건 필요 없네. 다행이다. 그러면 끝났죠? 빨간 색깔. 여기서 마이너스 8, 여기서 마이너스 24, 여기서 144. 3개 더해주면 답이겠네요. 됐죠? 끝. 파란색은 8승의 개수 만드는 방법. 빨간색은 말 그대로 9승 만드는 방법으로 들어간 거지. 근데 마지막 답을 더 쉽게 구할 수도 있나? 뭐 딱히 여기까지. 됐나요? 가자. 70분 가자. 이 용의 질문이지. 일단 시작은 했지.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답은 나왔니? 아, 답은 나오긴 했는데 풀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럼 네 풀이를 얘기를 해봐. 처음에 시작 어떻게 했어? 아, 그렇게 시작했다고? 아, 시작부터? 세제곱을 어떻게 했다는 거지? 일단 우리는 보통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나? 왜냐면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변형할지는 사실 방법이 하나면 다행인데 2가지, 3가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보면서 마지막에 필요한 걸 찾으러 가는 식으로 보통 들어가죠. 갑니다. x 플러스 y 보면 뭐 하자? 1-g로 가자. 그래서 얘는 전개해주면 뭐야? xy 마이너스 xyg. 두 번째 얘는요. 1-x로 가주면은 yg 마이너스 xyg. 세 번째 얘는요. 1-y로 가주면은 gx 마이너스 xyg. 아, 뭐래? 맞네. 마이너스 xyg. 그럼 마이너스 xyg가 3개가 나왔으니 얘랑 더해주면은 xyg 마이너스는 여기 따로 하나 있겠다. 그치? 요 녀석을 구하러 갑시다가 되는 거야. 그때 너희들의 답은 얘만 따로 나오고 얘만 따로 나와서 말 그대로 두 녀석을 빼서 답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얘는 모르고 얘는 모르지만 이게 한 방에 튀어나와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쨌든 생각을 하면서 주어져 있는 놈들을 이용하러 가는 거죠. 거기서 일단 아까 네가 말한 대로 3승을 보면 사실은 공식 뻔하거든. 갈까? 어떻게 하면 돼? 3승 더하기 3승은 어떻게 구해요? x 플러스 y 플러스 g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 g 마이너스 gx가 끝이 아니죠. 여기에 마이너스 3xy가 있습니다. 넘겨줄까요? 플러스 3xyg로. 그때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자? 한 번 더 얘만 또 변형을 하는 거야. 어떻게? x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1이 왜 나와? g의 제곱에서 2의 xy, yg, dx를 빼서 구할 수 있다. 그치? 이건 어디? 여기까지만 변형한 거고. 그 앞에 있는 한 배는 내가 생략한 거고. 그럼 이제 뒤는 얘만 한 번 더 가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3xyg까지. 왜 이러냐 오늘? 여기까지.
근데 얘가 또 얼마예요? 1이고요. 좌변은 얼마예요? 13입니다. 그럼 쫙 전개를 할 때 아마 개수가 한 방에 같이 나오고 있지. 둘 다 개수는 3배, 3배로 똑같을 겁니다. 부호만 반대가 되어 있겠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가 먼저 출발한 게 삼성 쓰자? 잘했어. 책이 아마 그렇게 풀고 있을 거야. 순서 거꾸로 해서. 나는 이제 구하고자 한 걸 보면서 바꿔보자고. 보통 책은 일단 주어진 걸 바꿔보자 이거니까. 다른 공식을 썼니? 아, 이걸 썼다고? 이걸 썼다고? 틀렸죠?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왜 그랬냐? 그래요. 어쨌든 가자. 이걸 떠올렸다니. 이런 공식 없는데. 어쨌든 개수 마지막 맞춰보면은 답 나올 겁니다. 알았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3이냐 답은? 아, 맞다. 그럼 답 뭐야? 이게 몇 번이야? 70번? 마이너스 4? 오케이. 아, 그러네. 여기 1도 있었네. 그지? 1 넘어가면 10이고 3 나누니까 4. 근데 부호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오케이. 됐죠? 71번으로 갑니다. 이건 뭐야? 진짜 모르겠어요. 더하기 빼기 같은데? 더하기 빼기. 삼승 플러스 삼승을 만들자. 자, 일단 가보자. 그러면 요거 시작은 어떻게 되겠네요?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걸 보자. 얘들아, 삼승 더하기 삼승은 당연한 말이지만 어디서 구하겠니? 예현씨? 삼승 더하기 삼승은 어디서 구하겠니? 아니, 자꾸 두 명한테만 물어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한 일주일만 더 너희 둘한테 위주로 물어볼게. 응? 어떤 의도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삼승 더하기 삼승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뭘 구하러 가야 되겠네? 합을 일단 구하러 가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또 곱도 구해 와야 됩니다. 맞죠? 아, 맞나? 아, 맞다. 합도 곱도 구해 와야 됩니다. 그지 않니? 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든 이 녀석을 이용해서 합과 곱을 찾아보자. 제일 단순하게 구할 수 있는 거 두 식을 더해보세요. 순서는 내가 조금 바꿨어요. 더했더니 뭐 나와? 6 나와.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합과 곱에 대한 형태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라는 얘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되었음. 그 다음에 여기서 차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에 따라 두 식을 일단 뭐 해봐? 빼봐. 이런 문제도 있거든. 센인가 일품인가에 있어 그 문제가. 어쨌든 지금은 뺀다 그래서 뭔가 A-B가 필요한 건 전혀 아니니까 일단은 패스하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다? 곱한 거. 그래서 두 식을 곱하기도 해봐봐. 그럼 뭐 나와? 좌변부터 전개할까? 우변부터 할까? 4. 응? AB분의 1에 그렇지. 그러면 AB를 구할 수 있잖아. AB를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양변에 AB를 곱해요.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을 해서. 제곱식이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럼 곱이 나왔으니까 거꾸로 다시 들어가서 A 플러스 B를 찾아오죠. 이거 가로 왜 치냐? A 플러스 B를 찾아오면 되죠. 그러고 나서 계산은 생략할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 대입하시면 끝나겠네. 됐지요? 예. 끝. 14번. 벌써 힘든데? 이거 우리 안 했어? 74번?
그치, 했었지. 서율이 질문이었는데, 이거 서율아, 그거 한번 확인해봐. 내가 중요합니다 해서 별표를 치라고 했거나 내가 풀어보세요 해서 별표를 치라고 한 건지, 아니면 네가 풀었는데 다시 풀어봤는데 모르겠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봐봐. 74번. 그거 확인하는 동안 우리 75번 먼저 잠깐 하고 있을게. 서유씨 알겠죠? 딜레이 때문에 너가 대답이 느릴 거라서 한번 확인해봐봐. 다시 질문이면 해줄게. 75번 가자. 서유씨 75번도 질문인가? 조금만 기다리자. 둘 다 질문이다. 여기 75번 질문 있죠. 잠깐만 기다려볼까? 응? 소리 없나? 우리가 몇 시? 아직 안 왔나? 오면 얘기해줘. 갑시다. px 2분의 1 x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누구를? px의 999승을 뭐야?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에 이게 px잖아. 그 녀석 전체 999승 999승을 누구로 나눈? px제곱으로 나눈 px제곱 p의 x 대신에 x제곱 써주세요지. 쓰면 되겠네.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1 뭐 센스 있게 미리 인수분해 해주면 더 좋고요. 그때 몫은 모르니까 q1x 나머지는요 rx라고 쓰지 말라 그랬죠. ax 플러스 b로 볼게요. 얘가 r1x다 라고 생각하자. 일단 마지막 답은 3a 플러스 b로 구하면 되니까. 맞죠? 가자. 여기에서 뭐 찾아주세요? ab 찾아주세요. 또 나눗셈의 관계식을 썼고 미정에서 ab를 물어보니까 얘는 뭐 해줘야 되겠네? 수치대 입법 써야 되겠네. x에 뭐 넣고 뭐 넣자? 1 넣고 마이너스 1 넣자. x에 1을 넣어주면은 좌변은 0이고요. 우변은요. 얘는 0이고 얘는 a 플러스 b가 나오죠. ab에 대한 식 나왔습니다. 더하면 0. 두 번째 x에 뭐 넣자? 마이너스 1 넣자. 아, 왜 지저분해.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둘이 약분해주면 뭐예요? 안 지저분하네.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얘는 0이고요. 마이너스 1 넣어서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와요. 그래서 둘이 더하거나 빼서 a, b 구할 수 있겠다. 그치? a는 얼마야?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다음. 또 관계식을 씁니다. 이번에는 뭐요? 예. 선승. 똑같은 일 반복 진행하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뭐 넣고 뭐 넣기. 똑같이 1 넣고 마이너스 1 넣기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대신에 나머지 부분을 뭐로 써놓자? 뭐 cx 플러스 d로 써놓으면 되지. 어차피 목적은 뭐니까? 몫을 사라지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질문 사람 이해됐어요? 됐죠? 다음 39번. 자, 얘 별표 치라 그랬죠. 학교 시험 진짜 자주 나옵니다. 39 거의 뭐 나온다 봐도 돼요. 근데 일단 내가 똑같은 1차식이 뭐 하자? 반복 진행하면서 뭐 한다? 밑으로 내림차순으로 쭉쭉쭉쭉 내려간다. 이 문제 내가 무슨 문제라 그랬어? 연조립제법 문제 지난번에 혹시 설명했니 안 했니? 너네 반? 했죠? 연조립제법 얘기한 적 있어? 지난 시간에? 했죠. 요 식의 생김새를 보면서 연조립제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항등식 문제일 수도 있어. 물어보는 게 뭔지에 따라 사실 다르다 그랬지. 사실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다면 만약에 A, B, C, D의 합을 물어봤다면 연조립제법이 아닐 수도 있어. 얘라면 무슨 문제로? 그냥 항등식 문제로 X에 적당한 거 집어넣기. 지금은 X에 0 넣으면 되고. 맞죠? 근데 두 번째 만약에 물어보는 게 A, B, C, D를 각각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무슨 문제일 수도 있다? 연조립제법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꼭 빨간색을 강조해 놓은 것 같냐? 어쨌든 연조립제법 문제이다라는 걸 이용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뭐 해주세요?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39번 질문 누구예요? 자네. 그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열심히 써가자. 아, 팔 아파. 대신에 읽어주는 건 밑에서부터 A, B, C, D. 그럼 끝. A, B, C, D 다 찾은 거라서 답 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내가 별표치라고 했지. 실제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이것도 많이 나온다. 이거는 써놓기만 해. 답 내가 막 만드는 거라서 답은 지저분할 수 있어요. 일단 식은 당연히 저걸로 그냥 갈 거라서 대신에 뭐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 A. 에이씨. 이런 거 있잖아. 아, 왜 이래, 자꾸.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를 푸는 것도 일단 연조립제법이긴 해. 물론 A, B, C, D의 그냥 합을 구하세요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A, B, C, D를 각각 구하세요거나 지금처럼 좀 계속가지고 장난치는 걸로 구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연조립제법일 수 있어요. 어쨌든 연조립제법을 하고 나면 뭐다? 우변이 뭐가 된다? 우리는 항상 3분의 1로 연조립제법 할 거거든. 그러면 스몰 a가 아니죠. 다른 a가 나옵니다. 뭐에 대해서? 이 녀석에 대해서. 그래서 그 녀석을 가지고 뭐 해주세요? 다시 한번 형태 변형, 식 변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좀 참고해둬야 되겠다. 그치? 이거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 연조립제법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기는 한데 이상한 장난을 쳐요 또. 너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거야 이거는. 내가 막 만드는 거라서 지금은 못 풉니다.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해 놓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 응? 근데 뒤를 가지고 장난을 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너무했다. 이건 너무 장난쳤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팔 아파.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해놔요. 이것도 연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연로립제법. 어쨌든 됐지요?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식을 변형해보거나 관계식을 써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그러고 나면 우리 그 문제 풀어줬냐 내가 근데? 그거 차수 구하기 문제 내가 써주고 풀어줬냐? 그치? 그러면서 내가 두 문제 풀어오세요 하면서 일요일날 설명할게라고 했는데 내가 풀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 130? 어디에? 135번 맞아 요거야. 여기에서 내가 두 문제 써줬지? 그리고 풀이까지 해줬니? 안 해줬지? 자, 그거 두 개 좀 하고 갈게요. 여기 이제 유주는 135번 쪽에 지금 내가 쓰는 문제 같이 좀 필기 좀 해놔. 앞에 포스트잇 써도 된다. 너네 필기할 때. 이거 지운다. 얘는. 그때 썼던 문제 두 개 다시 한번 볼게요. 뭐냐면 들어왔어? 이미지 수업용
수업용. 첫 번째 문제가 이걸로 하자. 순서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다항식 fx에 대해서 fx제곱이 또 처음 쓰는 사람 있으니까 써줘야지. 다항식 fx에 대해서 fx제곱 는 x제곱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항등식일 때, 항상 성립할 때 뭐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얘 좀 지워도 돼? 두 번째 문제가 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항등식 에? 어디요? 천재인데. 에이씨. 이거지? 맞고. 그 다음에 얘 x 플러스 7 f2x 는 8x fx 플러스 1을 만족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 fx 구하기. 쟤도 다항식 fx 구하기. 자, 요런 형태의 문제 만나면은 어떻게 당신들이 풀어주냐면요. 이 유형입니다. 뭐뭐뭐뭐뭐뭐가 이게 등식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fx 구하기. 제일 먼저 35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이지하다 그랬죠. 왜? 뭘 줬거든? 차수를 줬거든. 그래서 35번은 이 3차 다항식이라는 게 굉장히 큰 힌트고요. 이거는 앞으로 너희들이 수학 상, 그리고 수학 하, 그리고 수학 2를 하는 동안에 저 차수를 주는 건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수2에서도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 유주옥씨 수2까지 선생님 듣다가 왔어? 들어본 적 있어? 거기 보면은 차수에 대한 내용 딱 시작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다항식 fx를 다룰 때 차수를 준다? 엄청난 힌트죠. 그럼 지금 내가 써준 이 두 문제는 차수를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 말은 뭐부터 찾자? 차수부터 먼저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2단계 설명하는 거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라고 해놓고 내가 까먹은 것 같아. 갑시다. 유연석 갑니다. 그래서 일단 차수를 찾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풀이. 기본적인 풀이. 뭐다? fx를 몇 차라고 두자? n차라고 두자. 그러면서 좌변부터 고민을 하는 거야. 좌변을 보니까 n차 시간에 2차식 x제곱이 들어갔다. 그럼 몇 차라 그랬어? 2n차. 우변을 봅시다. 우변은 원래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랬죠? 얘가 n차식 그 앞에 2차식을 곱했기 때문에 써요. 됐죠? 자, n차식에다가 2차식을 곱했기 때문에 우변은 몇 차식일 거예요? n 플러스 2차가 됩니다. 근데 원래는 우변에 있는 이 3차가 클까 얘가 클까 원래 고민해야 돼. 근데 1차만 되면은 모르겠는데 2차 이상부터 무조건 얘가 크기 때문에 일단 그거 했다고 치고 나는 패스할 거야. 그리고 좌변이 2n차 짝수차라서 얘가 최고차가 될 수 없어. 그래서 패스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뭐다? 둘이 같다라고 두게 되면은 n은 결국 몇 차? 2차식이 됩니다. 차수를 찾았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 학교에서 좀 많이 내는 문제들은 지금 내가 원하는 풀이가 아니라 누구가 나오냐면은 보통 개수비교법을 쓰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수비교를 하기 위해서 차수를 알고 나면은 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fx를 뭐 2차로 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고 양변 대입해서 개수 비교를 하세요. 이렇게 많이 풀어. 얘도 이제 그걸 모범 답안을 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풀이를 쓰려고 해. 그 두 번째 풀이가 바로 뭐라 그랬지?
용인이 기억나? 이 방학 때는 넌 수학상 안 했으니까 언제 했었냐면 너네들은 수투 내가 하던 수업 거기서 보여줬던 문제예요. 이거요. 아니요. AX제곱 플러스 B 그거 잡는 거 말고 다른 풀이. 기억 안 나나? 자, 바로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X에 뭐 넣어버리자. 아무거나 넣어버리는 거야.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는 문제들도 실제로 많아요. 얘는 되나? 아, 얘는 되겠다. 안 되는 문제들 실제로 많아요. 넣어보는 거야. X에 뭐 넣고 싶어? 처음에. 되게 0 넣고 싶게 생기지 않았냐? 아무거나 넣는데 그 중에 0을 넣어주면 우변이 0이라서 F0이 0 나오거든. 그리고 하나 더. 인수 정리를 쓰겠다는 얘기는 는영을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X에 뭐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도 넣어볼게요. 왜 마이너스 1을 넣지? F0 좌변에서 찾아봤으니 우변에서도 F0을 찾아보고 싶은 거야. 맞죠? F0 찾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 1 넣었어. 좌변은 뭐 나와? F1 우변은 뭐 나와? 1 곱하기 F0 플러스 1 마이너스 1 또 0이네. F1은 0. 그럼 F1 또 하나 나왔으니까 또 하나의 X를 더 넣어보는 거야. 어디? F1을 찾았고 우변은 F1 만드는 게 0밖에 없으니 좌변을 F1로 만드는 또 다른 X 누구? 1도 넣어보는 거죠. 그럼 좌변은 F1 즉 0 우변은 1 F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와요. 근데 좌변이 F1은 0, 0이거든. 그러면 F2는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 두 개를 가지고 fx를 어떻게 만들어? 최고차의 개수 몰라 x 인수 x 마이너스 1 인수. 그럼 0이 아닌 또 다른 녀석 하나 가지고 보라색을까? 또 하나 가지고 뭐 찾아주면 돼? 개수 찾으러 가면 되겠지. 됐죠? 끝. 그래서 fx 완성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개수비교법 쓰면 틀린다는 건 아닌데 개수비교법 쓰는 것보다 훨씬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 녀석 혹은 내가 만든 문제를 개수비교법으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그거보다 수치대입법을 좀 써주세요 라는 의미로 나는 이렇게 풀 거예요. 인수정리. 아마 얘 책도 그렇게 풀고 있을 거야. 개수비교법이 아니라 수치대입법. 뭐? 인수정리 이용하려고. 그래서 이제 얘도 차수를 찾아요. 근데 얘는 차수를 찾는 게 조금 다르다 그랬죠. 시행착오 한 번은 겪자. 일단 저기에 있는 것처럼 시도는 합니다. fx를 n차라고 두고 나서 틀리니까 그냥 옆으로 쫙 쓸게. 좌변의 차수를 찾아주면 n 플러스 1차가 나와요. 우변의 차수도 찾아주면 똑같이 n 플러스 1차가 나와요. 이미 똑같기 때문에 n이 안 나와. 그러면 이 상태로는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차수를 찾는 두 번째 풀이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fx의 최고차항을 ax의 n승으로 두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a로 둬야 된다. 근데 지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지금은 지울게요. 원래는 이렇게 두고 푸는 풀이. 알았음? 다시 간다. 그래서 fx는 보다 x의 n승으로 시작하는 어떠어떠한 식입니다. 요게 이제 차수 찾는 두 번째 풀이. 그럼 좌변의 식의 생김새를 생각해봐. 어떻게 되는데? x 플러스 7에다가 얘 2x의 전체 n승 플러스 점점점점을 곱할 거니까 최고차는 뭐가 될 거야? 2의 n승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승으로 시작하는 뭔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누구? 우변을 가주면 8x에다가 이번에도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점점점점인 식이 나올 거야. 가보자. 어떻게 돼? 8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점점점점이 돼서 얘네들이 최고차일 거야. 차수는 아까 말했듯이 똑같이 n 플러스 1로 똑같잖아. 그럼 뭐가 같아지면? 개수가 같아지면 되네. 그래서 n이 3이 나와요. 3차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인수 정리를 쓰러 갈 거야. 예준아, x에 뭐 넣고 싶게 생겼어? 1. 왜? 그냥 찍어봤어? 말고요. 조금만 머리 써보자. 내가 뭘 쓰기 위해서 x에 뭘 넣는다라고 물어봤어. 그럼 뭔가 0을 만들어야지, 얘들아. 0을 만들기 위한 x, 뭐 넣을 수 있어? 0이나 마이너스 넣어야지. 좌변이나 우변 하나를 0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x에 0부터 넣을까? x에 0을 넣을게요. 그러면 좌변은 7 곱하기 7이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어차피 그게 0이니까. F0이 0이라는 사실을 찾은 거지. 인수 하나 찾았다, 그치? 3차식에 대해서 인수 하나 찾았어. 다른 인수 2개 더 찾으러 갈 거야. x에 뭐 넣어보자? 마이너스 7 넣는 거야. 그럼 좌변이 이번에는 뭐가 돼? 0. 그럼 우변은 마이너스 56? 아무 의미 없죠? 어차피 곱하기 f 마이너스 6. 그래서 f 마이너스 6이 0 나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찾아갈 녀석은 F0이 0인 걸 아는데 좌변을 F0으로 만들어봤으니 우변도 F0으로 만들어보자. x에 마이너스 1 넣는다. 맞죠? 또는 우변에서 F-6을 만들어봤으니 그게 0인 걸 아니 좌변도 F-6으로 만들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봐요. 근데 선생, 인수정리는 0 되는 거 3개만 알면 되지 않아? 지금 넣을 수 있는 게 4개나 됐네? 해보면은 알아. 2개는 결국 같은 얘기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해볼게요.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넣어봐. 좌변은 뭐예요? 6 곱하기 f-2. 우변은 f0 때문에 0. f-2가 0이라는 사실을 얻은 거지.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3도 넣어봐. 그럼 좌변은 뭐야? 4 곱하기 f-6인데 f-6이 0인 거 아니까 좌변은 그냥 0으로 가고 우변이 뭐가 돼? 마이너스 24 곱하기 f-. 그래서 f-가 0. 결국 2개는 같은 말입니다. 둘 중 하나만 쓰시면 돼요. 뭐 둘 다 써봐도 좋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거 3개를 얻은 거야. 그리고 원래는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라면 또 다른 x를 넣으러 가겠지. 아무거나 또 넣던가 하는 식으로. 근데 지금은 최고차의 개수 아니까 3개가 끝. 바로 fx 구할 수 있습니다. 뭐 0 넣으면 0, 마이너스 6 넣어도 0, 마이너스 2 넣어도 0. x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6 하고 끝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요거 이제 135번에 같이 써놔줘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는 킬러 문제가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전체 다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킬러가 나온다 치면은 이 단원이 꽤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번에 했던 2차 곱하기 1차 1차 곱하기 2차로 나눈 나머지 구하기 있지. 근데 그거는 킬러라고 하기엔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해. 왜냐면 교과서에도 있거든. 누구나 다 연습을 하고 많이 하고 오거든. 그래서 진짜 킬러라기보단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 가장 고난도 정도? 그거 이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낼 수 있는 게 바로 얘예요. 나는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이라면 나는 얘를 반드시 낼 거야. 왜냐면 이거는 지금 수투에서도 많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에 비슷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만들어서 줄게. 162번이 있네. 어쨌든 자 하자. 뭐냐면 그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거 왼쪽 거 좀 지울게. 지워도 돼요? 뭐가 또 이제 너희 학교에서 킬러로 나올 수 있냐면 일단 너희들이 아는 거 하나 가자. 이건 안 써도 돼요. F1과 F2와 F3이 주어졌다는 1이다. 이런 거 풀 줄 알지? 계시죠? 만약에 이게 주어지면서 만약에 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그때 3차식 fx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뭐 하면 돼요? fx 마이너스 1이 f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자, 이거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있니? 딱히 없니?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F1이 1이다. F2가 4다. F3이 5다. 아니, 9다. 그러면서 똑같이 최고차의 계수가 1은 3차식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식을 세워주면 돼? fx에 마이너스 넘기고 넘겨주면서 f 속에 있는 놈과 빼기 뒤에 있는 놈의 관계를 보아하니 x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x-1이다, x-2다, x-3이다가 나오고, 만약에 최고차의 계수를 안 주면서 f4 값을 하나 더 주면은 걔는 계수 찾기로 넘어갈 거야. 맞지? 그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약간 준킬러급 문제 하나 하고 갈게요. 기다려봐. 뭐야 이거? 잠깐만. 방금 업데이트 했나봐. 노트. 있다. 켜져라. 없나? 있다. 있다.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볼래? F1이 왜 또 꺼져? 이 뭐야 이거? F1이 2, F2가 5, F3이 8, F4가 20. 풀어보세요. fx 구하기야. 최고차의 계수 1 이런 거 없어요. 최고차의 계수는 모르고 3차식 fx입니다. 구해보세요. 3차식 fx. 잠깐 풀기 앞서서 이거 하나는 피하자. 절대로 하지 말 거. 최고차의 계수 안 준 3차식 fx라고 해서 fx를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잡아서 미지수 a, b, c, d 4개짜리의 연립형으로 풀고 있는 사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다른 풀이를 쓰자. 그건 너무 오래 걸려. 그 값이 너무 커져. 알았죠? 그거 말고 다른 풀이 써보세요. 자, 저 문제의 바로 앞에 버전을 얘기를 해줄게. 결국 얘도 3차식 fx 구하기입니다. 최고차의 계수는 안 줄 거고요. 그때 어떻게 주어지냐면 F1은 2야. F2는 10, 뭐 막 줄게 그냥 10이야. F3은 얼마야? 아니야. 얘를 3으로 가고 7로 가자. F4는 뭐야? 9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식 F 구하기입니다. 최고차의 계수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는 계수를 구하고 3개는 인수 정리를 쓰는 걸로 바꾸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막 앞에서부터 3개를 가지고 인수 정리를 아무거나 쓰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걸 숨겨놓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F 뒤에 값을 관성을 똑같은 관성을 지을 수 있는 놈한테 찾으라고 하면서 앞에 3개가 인수 정리를 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섞어놔요. 요게 이제 약간 쪼잔하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주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 학원과에서 할 때.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이 세 녀석을 가지고 무슨 관련성? 얘를 2배해서 1 더하고 얘를 2배해서 1 더하고 얘를 해서 1 더하면 되는 녀석. 그 관련성을 그러면은 이제 fx에서 넘어갔다 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고 우변에서 바로 푸는 게 이제 좀 익숙한 사람들의 풀이지. 우리는 바로 갈게요. 3 넣고 4 넣으면 뭐 됩니다? 물론 최고차의 계수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요. 그리고 요게 원래 좌변에서 마이너스 괄호 묶어서 EX 플러스 1. 그 EX 플러스 1 우변으로 넘기자. 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쓸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럼 이제 누구 가지고 마지막에 F3 가지고 F2 가지고 최고차의 계수를 찾으러 가자 하고 들어가면 끝나지. 여기서 이제 값을 원래는 깔끔하게 주겠지. 지금은 내가 막 만든 거라서 지저분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쟤는 아무리 잘해도 세 녀석이 똑같은 관련성이 있다 없다?
내가 이걸 찾는 놈을 한 놈 봤어. 너 찾았냐 혹시? 맞아 맞아. 그때 관련성이 있었냐? 뭐였냐? 있었어. 있었어. 너 찾았냐? 무슨 관련성? 앞에 3개 있지? 무슨 관련성 있디? 얘를 몇 배 하면? 3배에서 1 빼고 3배에서 이거 찾은 사람. 그래? 그걸 찾은 사람들은 잘했어. 근데 그것도 더 지저분하게 원래 줄 수 있어서 못 찾는다고 치자. 일단 알았지? 그때도 내가 똑같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찾는 사람들을 내가 몇 명을 봤거든. 아무튼 내가 지금 목적은 못 찾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막 더 지저분해져 있다고 가정하고 풀어보자. 그때 어떻게 풀라 그랬어? 2가지 풀이가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풀이는 앞에 3녀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2번째 풀이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 앞에 2녀석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 2가지 풀이가 나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좀 더 좋아하는 풀이는 여기 있나? 내가 좀 더 좋아하는 풀이는 첫 번째 풀이, 2번째 풀이를 좀 더 좋아하긴 해요. 근데 첫 번째 게 더 쉽거든. 잘 봐. 첫 번째 녀석은 어떻게든 3개를 쓸 거야. 그래서 최고체 계수 알아 몰라? 몰라요. fx 바로 쓸어 갑니다.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쓰자. x-1, x-1, x-3 인수정리 쓰고 싶어. 막 쓸어 갑니다. 그때 최고차의 계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서 a 붙여놓으면 되는데 이 녀석을 이렇게 바라봐. 뭐 한 것처럼 3차식 fx를 3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처럼 생각해봐. 그럼 여기 나머지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갈 거야? 2차가 들어가야 되겠지. 3차로 나눴으니까. 그 2차를 바라볼 때 또 뭐 하냐면 앞에 있는 2개 아무거나 사용을 해줘. 그래서 뭐 한다? 방금과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만 보면 1 넣어주면 0 나오고 2 넣어주면 0 나오는 놈이거든. 근데 1 넣어주면 2 나오고 2 넣어주면 5 나오는 요 2 녀석 마지막에 쓴 거지.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주세요? 이거 좀 지울게. 잠깐만 좀. 뭘 만들어주세요? 1차식의 꼴을 만들어줍니다. 그때 뭐 하도록?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5 나오는 누구? 1차. 다른 말로 직선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뭐야? 기울기가 3이죠. 3x.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2 넣어서 되는지 확인. 그럼 AB는 어떻게 찾는데요? 3 넣어서 얘를 찾고 4 넣어서 얘를 찾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있죠. 오케이? x에 3 넣고 x에 4 넣기. 순서는 3부터 넣는 게 편하겠지. 요렇게 이제 찾는 게 첫 번째 풀이. 알았음? 지금 내가 빨간색을 써버려서 솔루션 2는 다른 색으로 갈게. 파란색으로 가자. 여기서 파란색 썼어야 되는데. 어쨌든 됐나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하면서 규칙을 도저히 못 찾겠으면 아무거나 3개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2 녀석을 잡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출발? x-1과 x-1을 나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어. 몫은 몇 차가 될 거야? 2차가 되겠지. 1차가 되겠지. 그래서 몫의 자리를 ax 플러스 b로 잡아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요 뒤에 있는 게 뭐야? 1로 나눈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 얘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1,2를 지나고 2,5를 지나는 직선의 형태로 나머지를 사용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뭐가 들어가? 3x-1이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미수 AB 남았지. 그 AB 찾아주는 방법이 바로 뭐다? 3, 4 대입하면 끝나요. 마지막 결론은 똑같거든. 훨씬 너희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밑에 거라서 나는 사실 솔루션 2를 좀 더 좋아합니다. 알았죠? 요렇게 이제 들어가 주시는 식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뭐 말이 이상한데 방금?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심화 문제로 넘어가는 게 있기는 해. 그거는 이제 너희들이 혹시 궁금한 사람들은 네이버에 찾아서 검색해봐요. 테일러 급수 하면서 뭐 이상한 녀석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오케이? 그렇게 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는 사실 수투를 위한 거지 수학상을 위한 건 아니고 여기까지는 수학상에서 나올 수 있죠.
원래 학교에서 물어보는 모범 답안은 뭐겠니? 사실은 A, B, C, D 쓰는 거다. 알았지? 미지수 4개짜리 연립 자체를 사실 나는 극혐해서 이렇게 푸는 거를 모범 답안으로 갈게요. 잘 참고해 두세요. 알았죠?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냐? 뭐 했는데 이렇게 끝났지?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빨리 마무리 짓고 넘어가자. 오늘 마치자. 몇 번을 볼 거냐면 사실은 오늘 내가 스텝 3에서 풀 문제는 딱 하나 준비하기는 했어. 풀어봐야겠다 생각한 게 딱 하나. 몇 번? 149번이거든요. 자, 시간 진짜 짧게 한 30초 정도만 줄 테니까 지금 빨리 고민해봐봐요. 어떻게 풀면 될지. 짐 다 싸놔가지고 막 옷도 없고 막 그러겠구나. 자, 어쨌든 갑시다. 자, 얘는요. 뭔가 이상하죠? 일단 뒤에서부터 보면은 짝수인 것 같았는데 뭔가 갑자기 홀수장이 갑자기 혼자 들어가 있고 그게 최저차도 아니고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앞에 또 있는 누구 A0부터 A5, 뭐 A6, A7 정도까지는 싹 없습니다. 그 두 개가 약간 짬뽕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뭐 한 개 정도 빼는 거는 사실 최저창 또는 최고창을 빼는 거라서 구해서 빼면 되지만 앞에 여러 개를 동시에 확 날려버리는 문제. 뭐가 힌트냐면 좌변에 있는 식의 생김새. 뭐 최저창이 몇 차다 또는 X로 묶어놓고 출발을 할까 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하자 그냥 6승 분배해서 아 최저창이 반드시 뭐여야겠네? X의 6승이겠네. 그래서 요 놈에 의해서 우변에 A0부터 A5까지는 사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A6 X의 6승부터 출발합니다. 요게 이제 힌트죠. 그러고 나면 사실은 이제 끝났고. 그래서 양변을 뭐 해주세요? X의 6승으로 나눠버리고 나면은 A6가 상수항이 되며 최고차항이 12차항이 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X에 뭐 넣고 뭐 넣기? 1 넣고 마이너스 1 넣기. 좌변은 계산을 생각할게. 그래서 좌변 계산했다 치고 우변을 보면 뭐야? A6, A7, 2에 18.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A6, 마이너스 A7. 그래서 두 식을 뭐 해주세요? 더하기 빼기 해주면은 짝수 번째 항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A6도 남는데요. A6는 상수항이니까 따로 구하고. 어디서? 여기에 있는 상수항에 여기. 또는 X에 0을 넣어줘도 되고. A6는 뭐다? 마이너스의 6승이다. 그래서 뭐다? 64다. 걔만 따로 마지막에 빼주시면 되겠고 A5는 0이니까 생략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죠? 요거 많이 다들 풀어봤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다 이용하는 문제, 심화 킬러 문제들까지 한번 다 풀어본 거예요. 오케이? 어때? 할만하냐? 여기 단원이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니야. 더 많이 응용하러 갈 수 있어. 식 변형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더 복잡한 문제도 갈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또 내신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좀 더 어렵게 가보도록 하고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은 인수분해 하러 갑니다. 네, 잘 가요.